심리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물리주의적 관점이니까 자, 심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거를 물리주의 이론으로 설명하니까 조금 더 뭐랄까 그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심리는 절대로 보이는 게 아니야. 마음의 본질을 어떻게 알아? 근데 물리주의 이론이니까 현상처럼 설명하고 싶은 거야.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 자연 현상, 갑자기 스콜이 내리고 이런 거 다 눈에 보이잖아. 근데 심리, 마음의 본질은 안 보이는 거야. 의식도 어떻게 발생하는지 우리가 눈으로 못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뇌라는 걸 가지고 이 심리와 의식을 설명할 거야. 자,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거 우리가 탐구하면 뭐하냐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물리주의 이론에서는 자, 마음의 본질, 그 다음에 의식,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감정,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을 뇌를 포함한 몸의 물리적 작용을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본질, 우리가 의식, 감정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사진, 이미지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지금 설명한 거야. 다만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리주의 이론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본질, 감정, 의식. 얘는 심리학으로는 설명하겠지. 뭐냐면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마음의 본질이라는 건 우리가 행동을 결정할 때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행동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심리가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물리주의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미지래, 이미지. 눈으로 보면 보이는 사진 이런 거 같은 거래. 근데 하나는 물리에서는 그거는 다 이미지라고 하지만 구성 요소 무엇일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느냐? 첫 번째, 요 유형을 좀 외워두란 말이야. 뭐냐면 유형 동일설. 특정 유형의 심리 사건이 뇌의 특정 부의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 자, 그럼 유형 동일설은 뇌 안에 있는 물리적인 사건과 동일한 게 심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이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유형 동일설이지. 번개가 전기 방정과 동일한 것처럼 가령 우리 마음속의 심리 중에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걸 뇌로 말하면 시섬유 발화 같은 뇌의 신경 생물학적 사건이랑 동일하다. 자, 요게 물리주의에서 말하는 고통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지. 생각해봐. 시섬유 발화, 신경생물학적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얘는 짝이 되는 게 동일한 게 고통이니까 이 사람 지금 고통스럽구나. 고통스러운 사람은 이게 나오니까 이게 나오면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동일하게 취급하는 걸 유형 동질설이라고 하는 거야. 유형 동질설을 주장한 스마트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입자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초월하는 감각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감정적인 요소는 그냥 물리적인 현상이야. 거기다가 무슨 아주 되게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를 부여하면 안 돼. 그냥 물리적 사건이야. 물리적 현상이라고. 심적 사건은 뇌 안에 있는 특정 프로세스와 동일하므로 양자라는 게 뭐냐면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은 양자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서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 같이 주관적인 경험은 자기 의식 내면에 있는 관찰, 즉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된다 라는 반론이 있다. 자, 그러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했더니 아니야,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만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지만 스마트에 따르면 우리는 물리적 대상에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 말고는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봐봐. 초라는 감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물리적 실제인 다른 무엇을 통해 표현할 뿐. 자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 무엇을 통해 표현한 건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관찰되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얘기는 감각적 초월의식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스마트란 사람은 고통 시소묘 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모른다 그래. 그거를 모른다고. 모른다는 얘기는 의식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랬더니 반론으로 제기한 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된다. 그런 얘기야. 유형 동일설. 두 번째. 아니구나. 유형 동일설. A유형에 속하는 심적 사건. 자, A유형 사건이야 심적 사건. X유형에 속하는 뇌의 사건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거. 이게 유형 동일설이지. 금방 얘기했어. 뭐라고? 심적 사건은 뇌의 사건과 동일. 그러니까 유형 동일설이지. 자, 주장하는 것에 비해 토큰 동일설. 토큰 동일설. 또 다른 이론이 나왔다. 어느 순간 심적 사건이 그 순간 사람들의 신체에 발생한 물적 사건과만 연관된다. 고 주장한다. 토크는 개별 사례를 가리킨다. 개별 사례. 그러면 우리 봐봐. 어떤 감정이 있잖아. 달라져. 기쁨, 슬픔, 뭐 우울함 이런 심적 사건이 일어날 때 물리적 사건, 신체에도 이런 물리적 사건, 특정한 사건만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야. 저거는 위에 거는 얘는 동일하다는 얘기고 얘는 이 시섬유 발화 같은 경우에는 고통이란 감정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생물학적 사건이야. 근데 얘는 밑에 나온 토큰 동일설은 토큰이라는 게 각각 다른 감정, 다른 심리 이런 거 나올 때 각각 다른 물적 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토큰 동일설에 따르면 심적 사건은 윤곽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형화하여 특정 물리 유형의 사건으로 환원이 불가능한데 그럼 거꾸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심적 사건이 일어나서 물리적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거꾸로 물리적 사건을 가지고 심적, 즉 감정의 상태를 되돌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우리가 흥분하면 심장이 빨라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심장이 빨라지게 하면 흥분된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 이 사람들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별적인 심적 사건을 그 순간 내 특정 영역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물리적 사건, 개별 심적 사건이 개별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 말은 여기에서 이쪽으로만 가능하다. 거꾸로는 안 된다고 하라니. 두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데 뇌에서 일어나는 물적 과정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저 유형 동의설은 뭐야? 누구든지 고통을 받으면 똑같은 게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똑같은 고통을 받았는데도 각각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토큰 동의설. 데이비드슨 물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당연하지. 왜? 이게 거꾸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심적 사건은 물적 사건에 의존한다. 결국 심적 사건을 통해서 물적 사건으로 가는 거다. 자, 이러한 양상을 부수성이라고 하고요. 심적 사건이 물적 사건에 수반되는 부산물일 뿐 전자에서 후자로의 영향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으로 자동 반응이 일어난다. 개별적으로 일어난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게 토큰 유형설이란 말이야. 좀 달라,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얘가 적당하잖아. 누가 기쁨을 느끼면 뇌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누구나. 근데 여기 토큰 동일설은 그 반응이 각기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심적 사건이 물적 사건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물적 사건이 심적 사건에 영향을 주는 건 불가능하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걸 부수성이라고 한다. 심적 사건, 물적 사건, 부산물일 뿐 전자에서 후자로의 영향은 없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 한편 기능주의는 나왔어. 어떤 기능을 한다, 역할을 한다. 심적 사건은 물적 사건의 자체가 아닌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서 정의된대. 그러니까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에다 초점을 맞춘 거야. 이는 심적 사건이 특정한 물적 사건과 동일하지 않으면서 물리주의적 설명이 가능하게 한다. 얘하고 얘는 동일하지 않다. 얘하고 얘는 동일하지 않다. 그런데 물리주의적으로 설명 가능하대. 기능이니까. 퍼트넘은 뭐라 했냐면 다중실현 가능성의 논변을 제시하면서 인간과 동일한 외모, 행동 패턴을 지니지만 몸의 물리적 구성은 전혀 다른 존재를 가정한다. 그 존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응을 한다면 그의 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인간과 다르더라도 그 반응 역시 고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자 봐봐. 심적 사건이 일어났어. 물리적 사건에 영향을 준대. 그런데 이 물리적 사건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물리적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물리적 사건이 다른 것 때문에 심적 사건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반응은 다르다. 그러면 토큰 유형설에서는 약간씩 미묘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거야. 동일한데 차이가 있는 거고 얘는 전혀 다른 거지만 동일한 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예를 들면 사람 한 대 때렸더니 비명을 질렀어. 강아지를 때리면 어떻게 돼? 막 울잖아. 비명 같은 울음을 울잖아. 그러면 비명 같은 울음이나 인간의 비명이나 모두 고통을 느끼는 거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게 기능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이 인간의 시섬유발화, 외계인의 귀섬유발화, 인공지능은 회로의 활성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얘네들은 모두 심적 사건을 표현한 거야. 다르잖아. 인간하고 외계인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하고 다르잖아. 근데 모두 물리적 사건으로서 실현된 거고 얘네들은 똑같은 기능을 한다. 심적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 기능주의죠. 이게 다중실현 가능성의 논변을 발전시킨 포터는 인간의 마음을 모듈화된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모듈은 원래 정해진 대로 작동하는 거지. 모듈이란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인데 각각의 모듈은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기능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다.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나왔던 인간의 시섬유 발화, 그 다음에 Q섬유 발화, 회로 활성화, 각각 다른 방식이지만 이게 짜여진 대로 모듈화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포도의 얘기란 말이야. 기능주의. 포도에 따르면 각 모듈은 저기만 나왔던 1번, 2번, 3번의 모듈은 심적 표상 처리 대상으로 삼으며 이러한 표상 겉으로 보이는 거야. 조직하여 행동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계산적 과정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련의 계산적 과정. 자, 동일설이나 기능주의가 믿음, 욕구, 감정 등 심적 사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온 일상적인 용어를 물리주의 관점으로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요거는 지금 동일 유형설, 그 다음에 토큰 유형설, 그 다음에 기능주의 모두 물리주의 이론으로 물리주의 용어로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속어적 유물론은 심리 용어를 폐기하고 그것들을 물리주의 언어로 대체해야 된대. 그러면 속어주의는 뭐냐면 심리 용어를 속어하라는 얘기야. 없애버리라고. 심리 용어를 가지고 심리 용어처럼 물리적 용어를 쓰지 말고 아예 심리 용어를 없애고 물리적 용어로만 쓰자. 속어해버리자 심리 용어를. 자, 파이어 아벤트에 따르면 나 지금 괴로움의 심적 사건, 이거를 인간의 심적 사건에 관한 관찰 문장을 번역하려면 해석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원래 의미가 근원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리주의적 용어로 쓰면 딱 맞는데 이걸 심리적 용어를 써놓고 다시 물리주의 용어로 바꾸니까 실제로 인간의 심적 사건을 표현하는 물리적 용어가 한 단계를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변질된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는 이처럼 부정확한 심리 용어를 소거하고 정확한 신경과학적 설명으로 심리 용어를 대체해야 된다. 신경과학적 용어가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물리주의적 언어를 말하는 거야. 가령 과거에 고통이 악마의 영향으로 설명되지만 자, 옛날에 고통하면 악마의 영향, 현대는 소거되어 신경생리학 용어로 대체됐어. 그러니까 악마의 영향 이런 말 안 쓴다고. 그것처럼 빨간색이 보인다라는 경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인식하는 거지, 그지? 특정 파장, 전자기파에 대한 망막과 식인경의 반응 같은 용어로 객관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인식이고 그 인식을 그냥 전자기파로 설명하면 돼. 전자기파, 망막과 식인경의 반응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빨갛게 보인다 이렇게 안 하면 할 필요 없다고. 얘를 소거해라.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내감만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다고 요구했던 경험 아까 있었지, 그지? 유형 동일설 말고 토큰 유형설에서 보면 이게 아니야 동일 유형설이 나왔구나. 동일 유형설에서 이게 이미지 이걸 느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느낄 수 있다. 내관을 통해서 이 경험이란 말이야. 물리적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 그치? 내관을 통해서 느꼈던 거 접근 가능했던 경험 요거가 있잖아. 물리주의 용어로 바꿀 수 있다. 왜? 소거시키면 똑같아. 빨갛게 보인다. 소거. 됐죠? 악마의 영향으로 머리 아프다. 고통이다. 소거. 똑같아. 자, 심리철학은 의식자와 심신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물리주의 이론들은 서로 경쟁해서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왔다. 도움을 줬어. 그러나 의식의 주관적 경험, 자유의지, 인공지능의 의식 가능성의 많은 문제들 역시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알 수 없는 거잖아. 향후에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그 말은 얘네들이 발전하면 저거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알았니? 심리철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명확하게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고 나중에 있잖아. 한참 지나서 이거 발전하고 심리철학이 발전하면 이거 다 우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물리주의적 이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위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내관을 긍정하는 입장. 아까 나왔지? 내관의 주체는 우리고요. 주체 외부에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자, 아까 나왔던 걸로 해볼까? 주체가 내관이라는 건 우리는 감정이나 정서를 이게 동일하지 않아서 밖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단 말이야. 위에서 유형 동일설에 보면
이게 이제 물리적인 뭐 뇌 내에서 일어나는 걸 규정하는 거란 말이지.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거다. 동일한 건데 우리는 알 수 없다가 유형 동일설이거든.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다가 바로 반론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내관을 긍정하는 입장이 유형 동일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내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분리되어 있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분리되어 있다. 주체와 외부와 분리되어 있다. 주체는 여기서는 내면의 감정이고, 외부는 뇌, 물리학적인 그 현상. 이 둘 사이는 따로따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관이 긍정한다는 얘기는 내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게, 내관은 독립적이다라는 얘기니까 외부에 존재하면 안 되겠죠. 자, 심리철학의 물리주의 이론은 마음과 몸의 관계가 몸에 대한 마음의 우위를 전제한다. 아니죠. 심리철학의 물리주의 이론은 심리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 감정, 의식 이런 것들을 물리적 용어로 대체하는 거니까 이거는 동일한 거라고 봐야지. 다른 분야로 적용한다는 뜻이지 우위를 전제하는 게 아니지. 기능주의에 따르면 아까 나왔어. 외계인하고 인공지능하고 인간은 다른 어떤 표현을 한다 그랬지. 뇌의 특정 물리적 구조 상태가 특정한 심적 상태에 대응한다? 아니지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하고 그 외계인하고 인공지능은 각각 다르단 말이야. 여기서 특정한 심적 상태가 대응한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뜻이야. 동일하지 않죠? 특정한 심적 상태에 대응하는 게 아니다. 소고적 유물론에 따르면 심리용어를 삭제하는 거야. 모든 심적 사건은 해석을 통해 물리주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왜곡된다 그랬죠. 해석하면 안 되고 해석 단계를 없애려고 그냥 물리적 용어를 쓰자는 게 소고 유물론이니까. 그 다음에 다중실현 가능성의 논변에 따르면 이거 뭐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기능주의잖아. 그치? 심적 사건과 물적 사건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안한데 여기 금방 나왔지. 고통이라는 걸 외계인하고 인간하고 인공지능이 느끼면 이렇게 특정한 물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얘하고는 관련이 있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정답은 1번이 정답이야. 2번을 가볼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유형 동일설, 니은은 토큰 동일설이야.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감각이나 의식의 상태. 이게 뭔데? 뇌의 물리적 사건. 이게 심적 사건이야, 이게.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이 관련이 있는 거지요. 얘는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고, 얘는 그것이 같은 심적 사건이지만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거꾸로 환원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야. 사건이 관련이 있는 거지.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상적 심리 용어를 물리주의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맞았죠? 이 가능이 왜곡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소거 유물론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심리 용어를 물리적으로 뭐 시화, 발현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맞았고요. 2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기억을 싹 가로하고, 니은은 반대가 돼야 돼. 심적 사건의 특정한 물리적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물이라고 그랬지. 맞았지. 기억은 아니지요. 반대니까 맞았지. 그지? 자, 니은이 토큰 동일설이 부수물을 얘기했어. 그럼 기억은 안 했으니까 달리가 맞겠지. 자, 이번엔 니은과 달리 기억은 심적 사건의 특정 뇌 부위에서 발생한 신경 생물학 사건과 구별할 수 없으니까 동일한 거죠. 동일하니까 유형 동일설이지. 맞았지? 니은은 그런 거 아니고요. 자, 5번. 기억은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은 특정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되지만 니은은 특정 유형의 심리 사건이 오직 하나의 물리적 사건에 대응한다고 보는 것은 틀렸지요. 뭐 여러 가지로 고통의 정도가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정답은 5번 틀렸지. 됐니? 자, 그 다음에 포도의 입장. 포도는 거기 나온 기능주의자야. 기능주의자. 자, 그러면 각각 다른데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최근 언어 생성형 AI는 주어진 문장을 입력에 대해서 인간이 말하듯이 새로운 문장을 출력한다. 하지만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는 AI는 인간과 다르다. AI가 하는 작업에는 지각이의 학습, 인간의 다양한 의식 형태에 근저에 깔려있는 지향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인간과 AI와 인공지능과 다른 점은 지향성의 유무다. 그러니까 인간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야. 이건 1차적인 거지, 그지? 이거 인공지능이 한다고요. 그런데 자신의 의식을 특정한 무언가로 향하면서 관련되고자 하는 지향성을 지닌데 이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AI에는 없는 거야. 이러한 지향성은 의식과 행동의 일관성을 부여한다. 인간이 통일된 주체, 생각하고 행동하는 통일된 주체로 자립이 가능하지만 AI는 아니라고 얘기고, 또한 인간은 타자 역시 지향성을 가진 존재로, 그렇지, 상호 인정이란 말이야. 즉 우리가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문장에 의해 표상되는 타자의 지향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표현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구나, 나처럼. 이해됐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 저 문장 속에 표현하는구나. 그런데 AI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해한 걸 대답한 것 뿐이잖아. 뭘 하겠다는 뜻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가장 제기할 수 있는 반론. 아니다. 뭐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지향성이 있다. 너네랑 다르지 않다. 알았니? 인간의 마음은 다중 모듈에 의한 일련의 프로세스이므로 지향성을 지닌 통일된 하나의 주체로서 인간을 상정하긴 힘들다. 자, 그러면 포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모듈이라고 했어. 모듈. 모듈이 뭐야? 이 정해진 대로 가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인간의 지향성을 말할 때는 비판해야 되겠지. 뭐로? 그것도 일종의 모듈이다. 무슨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모듈과 방식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모듈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인간이 의식과 행동을 일관성을 부여하고 지향성을 가진 통일 주체라고 하는데, 비판하면 그것도 일종의 모듈화된 거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특별한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가 정답이 되겠지. 정확하게 모듈로 비판한 거야. 자, 2번. AI가 외부로부터 자극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고 있다면 AI가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의 지향성을 의식한다는 의미다. 자, 지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지향성이라고 말할 순 없지요. 알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AI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과 동일하다라고 반론, 비판하는 건데, 문제는 자극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는 게 지향성이라고 규정할 순 없지요. 왜냐하면 지향성은 의식과 행동인데 그걸 의식과 행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만약에 자극을 끌어버리면 반응이 안 일어날 건데 의식이 아니지, 그지? 3번. 인간이 타자의 문장에 표상된 지향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 자신과는 다른이 아니라 동일한 거죠, 그죠? 나랑 똑같구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 AI가 출력한 문장, 인간의 표상한 문장이 다르지 않다면, 동일하다면 인간에게 나타난 물적 사건이 AI에게도 발생한 거다. 그러면 표현은, 출력한 문장은 동일하다고. 그런데 이 문장은 AI가 이해하고 대답한 거고, 인간의 표상한 문장은 여기에 의견과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게 없단 말이지. 이거 다르지 않다면이라고 나왔으니까 동일하더라도 지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야. 이것도 비판한 내용이 돼야 되겠지, 그지? 비판한 내용에 속하면 안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AI에 주어진 문장을 입력해야 돼 새로운 문구를 출력하는 입출력 모듈이 존재하므로 AI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향성. 또 나왔어 이거. 모듈은 자동적인 건데 무슨 지향성이야. 입력한 대로 출력해 준 건데 그게 지향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동일한 얘기. 여기서 보기에서 그거 지향성 아니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여기 포도가 그거 지향성이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여기서 자 다시 4번으로 간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비판한 내용. 가는 소고유물론이라고. 소고유물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심리용어 전부 다 소고해 주세요. 없애버리고 물리용어로 대체하자라고 얘기한 게 소고유물론이거든. 근데 이 보기 보니까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 1인칭, 이게 내관,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경험, 내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날 것 그대로의 감각으로 의식 불가결한 구성 요소가 입대, 그게 퀼리아라고. 퀼리아라는 게 있는데 얘는 지금 물리적 용어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잖아. 퀼리아는 대체가 불가능한 거라고. 대체 불가능한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퀼리아가 존재한다. 얘는 1인칭 당사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내관만이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지. 그게 이름이 퀼리아라고. 자, 그러면 얘를 비판하면 뭐냐면 얘는 다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지. 물리적 사실을 환원할 수 없는 주관적 경험, 이게 퀼리아란 말이야. 퀼리아는 물리적 용어로 안 되는데 어떻게 너는 소고 유물론에서는 된다고 하느냐가 비판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 5번 볼까? 윗글 바탕으로 보기의 사고 실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태어났을 때부터 흑백기의 방에서 자란 메리와 존이란 두 명의 색채학자가 있다. 둘은 방 바깥의 세상에 빨간색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어떤 파장의 빛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안다. 자, 그러면 얘는 존과 메리는 색채학자니까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어떤 파장의 빛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물리적 용어니까. 또한 그들은 뇌의 신경섬유에 의해서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빨간색을 지각할 때 감각이 생기는지를 비롯하여 색채 지각에 관련된 모든 물리 사실을 알고 있다. 뇌의 신경섬유에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빨간색을 지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럼 물리적 용어로 다 설명 가능하다는 얘기야. 어느 날 메리와 존이 방에서 나와 빨간색을 실제로 보았다. 그러면 난 빨간색을 보았어. 이렇게 설명 안 한단 말이야. 물리적 용어로 설명하겠지. 자, 틀린 거 찾아볼게. 1번. 스마트에 따르면, 스마트가 누군지 봐봐. 데이비드슨. 이거 유형 동일설. 얘는 토큰 동일설이야. 이해됐니? 네. 퍼드넘. 이는 기능주의 파이어벤트. 이게 소고 유물론이겠지. 순서대로 한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 스마트에 따르면 빨간색을 실제로 처음 본 일은 색채 지각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지 않는다. 맞았죠? 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여기 나왔잖아. 색채에 관한 모든 물리적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더 이상 알 게 없다고 확장시키지 않는다. 동일하잖아. 2번. 데이비슨에 따르면 메리와 존이 동일한 빨간색을 보더라도 다르죠. 다르다 그랬죠. 똑같은 고통인데 각각 사람마다 다르다. 맞았고요. 존과 메리는 다르겠지. 데이비슨에 따르면 메리와 존이 빨간색을 처음 본 경험은 뇌 신경섬유에 주어진 자극이란 물리적 설명만으로 완전히 포착될 수 없지요. 뭐가 있는데? 내관 혹은 부수물 이런 것들로 한다면 완벽하게 물리적 용어로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이야. 자, 그다음 퍼트넘 기능주의에 따르면 메리와 존의 색채 지각에 따른 물리적 사실을 아는 것과 빨간색의 색채를 실제로 지각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심적 사건이다. 이 경험이거든, 경험. 이거는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을 실제 시각으로 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심적 사건은 마음인데 물리적 사건, 물리적인 지식, 용어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각은 서로 다른 거지요. 다른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 포드넘 기능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간과 외계인과 AI 지능이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도 그것은 동일한 심적 사건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다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다른 심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 파이어 아벤트가 따르면 어떤 사람을 처음 본 후 메리와 존이 저것은 빨간색으로 보인다. 이게 심적 사건이야. 말했다면 그 표현은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 가능하다. 틀렸죠. 이 번역이라는 게 심리적 사건의 심리 용어를 심적 사건을 심리 용어로 이걸 물리적 언어로 번역하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 왜곡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심적 사건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야. 즉 번역할 수 없다란 말이야. 심적 용어는.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라는 게 소고용문론이라고. 번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 그지? 파이어 아벤트는 메리하고 존이 딱 저것은 빨간색이다. 그러면 내관에 대한 표현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심리주의 용어 이것도 소고해야 되고 철저하게 과학적 용어, 물리학적 용어로 대체돼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 빨갛게 보인다라는 이 말 자체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번역하면 번역이 안 된다. 즉 동일한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5번이 틀린 거다.